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인드 스위치의 서민준 코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요, 인어게임, 배우며 즐겁게 일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 여러분도 이제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갑자기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무언가를 좀 잘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일을 하면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다른 그 취미생활이나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든 뭔가 내가 좀 잘 해보고 싶고 이래서 성과를 내고 싶은데 생각처럼 계속 안 되는 것들, 그게 왜 그러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게임이라는 이 책을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티머시 고레이라는 이분은 1938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대학 재학 시에 이제 테니스부 주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테니스 원래 지도 코치를 했었는데, 테니스의 이너게임이라는 책을 1974년도에 이제 저술을 했고요. 이 책이 전 분야, 그러니까 스포츠뿐만 아니라 교육, 기업 경영, 의료 등에서 다양한 부분에 적용이 됐어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래서 뭐 스키의 이너게임, 음악의 이너게임, 골프의 이너게임 등을 이제 추가적으로 저술을 하게 됩니다. 실제 20년간 티머시 고레이는 그 AT&T, 애플, 코카콜라, IBM 등의 대기업과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코칭, 성과 관리를 이제 지도해 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실제 뭐 코칭 쪽에도 많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너게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사람,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무언가 하는데 노력이 필요하고, 무언가 지금 나 자신은 부족해서 계속 뭔가를 배우고, 그런 뭐죠?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보통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자,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계속 채찍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믿지 못하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는데 항상 방해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대화가 외면의 성취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의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들 한번 들어보시면 대부분이 좀 비판적이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 내가 무언가를 못하네, 나는 이래서 안 되네, 나이가 많네, 내 능력이 부족하네, 뭐 학벌이 안 되네,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막 안에서 꿈틀대면서 이야기가 들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외면의 성취를 하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에는 뭐 집이 가난해서 내가 안 되네, 부모님을 잘못 만났네, 뭐 다양한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제가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면의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계속 그런 외면의 성취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방황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뭐 취업도 안 돼서 힘들어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이 내면의 대화가. 실제 내면의 대화들은 이제 두 가지 요소로 여기서 나눠지는데요. 셀프 1과 셀프 2입니다.
셀프 원, 결국엔 자기 자신 중에 한쪽인데요. 지시하고 평가하는 쪽을 이제 셀프 원이라고요. 이 셀프 원 항상 이제 째려보고 있죠.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쪽을 보통은 셀프 투라고 이름 짓습니다. 셀프 원은 보통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실제 공을 치는 이제 셀프 투를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셀프 투는 모든 걸 이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셀프 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셀프 투의 움직임을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코치가 가르쳐 주는 대로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통제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 안에서 통제하고 싶어 하는 자아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야, 이런 것도 못해? 야, 이렇게 좀 해봐. 야, 아침에 오늘도 못 일어났잖아. 야, 이렇게 좀 빨리 좀 못해?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좀 해, 이걸 잘 못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셀프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지나친 통제를 하고요. 그럼으로써 자신감이 약화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계속 무언가를 계속 구속받는 느낌을 계속 갖게 되죠. 이 셀프 원 때문에. 근데 셀프 투는 뭐냐? 결국엔 신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인간 그 자체예요. 그냥 자신의 실체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셀프2는 이제 천부적인 잠재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재 역량, 여러분들의 잠재된 역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역량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누구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죠, 보통은. 이 잠재 역량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명령을 굳이 받지 않아도 내가 의도하고 의식적으로 그걸 해야겠다라는 목적성이 명확하면, 셀프 원의 방해만 없으면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자율주행차.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차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차가 셀프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 경우 셀프 1은 계속 그걸 이제 수동으로 계속 운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율주행차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굳이 잡지 않아도 자동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자율주행차를 굳이 잡고 계속 자기가 운전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서툰 운전 솜씨로 무언가를 운전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셀프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컨트롤이 되게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죠. 만약 그냥 셀프2가 그냥 자율주행차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운전을 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정할 수가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기어 변속도 알아서 하고요. 속도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알아보고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걸 셀프2가 원래 할 수 있는 건데, 셀프1이 계속 시끄럽게 떠드는 거죠, 옆에서. 그러니까 계속 셀프2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해서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예전에 뭐 강의를 했을 때나 이럴 때에는 셀프1의 방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봐, 저렇게 좀 해봐, 이렇게 하면 안 돼. 만약 사람들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면 안 돼. 한 명 한 명씩 눈빛을 마주쳐야 돼. 아니면 발음이 왜 이렇게 꼬여?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비난을 하면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제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발음이 꼬이는 거예요. 말도 안 나오고 생각이 안 나고 두렵고, 이 발표하고 강의하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자신만의 그런 비난과 뭐 평가와 컨트롤, 이것들을 당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냥 제가 편안하게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마음대로 해라, 그냥 알아서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막 강의를 해볼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냥 술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원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냥 술술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또 그걸 정확하게 잘 들어줘요. 반응도 너무 좋고 나중에는 너무 좋은 강의였다고 오히려 칭찬을 받았어요. 되게 재미난 부분이 그거예요. 나를 계속 컨트롤하려고 하는 나 자신과 그리고 그걸 스스로 잘하는 원래의 자신, 그걸 믿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그럴 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이제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성과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이 3가지 요소를 제대로 인식하면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는데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성과를 올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첫 번째가 비평가적 인지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고 그걸 계속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셀프 투에 대한 신뢰. 아까 그 잠재 역량이라고 했죠. 잠재 역량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초이스.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에 의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코치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코치가 와서 계속 옆에서 꼬치꼬치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선택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운동하는 그 선수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걸 연습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셀프 투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잠재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라는 건 무엇을 이제 비평가적 인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평가를 하면서 자기를 계속 인지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테니스 코치였잖아요. 이분이 이 저자가 티머시 고레이라는 분인데 테니스 코치였는데 테니스를 코치할 때 이 선수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어떤 평가도 하지 않아요. 어떤 지시를 한 거는 단순히 그거였어요. 공을 쳐다보라는 거, 공을 제대로 인식하라는 거. 그것만 인지를 처음에 했더니 사람이 처음에는 자세가 이상하고 공을 잘 치지 못했던 사람이 공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걸 제대로 바라보면서 테니스 그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코치가 뭐라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선수 스스로가 알아서 이걸 인지를 제대로 함으로써 자기 자세를 바꾸고 제대로 공을 쳐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스스로 인지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지를 하는 겁니다. 비평가적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잠재 역량을 믿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세요. 남들이 선택해 주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과를 내는데 굉장히 큰 변화를 주게 될 거고 큰 성과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코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고 코칭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3가지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 비평가적으로 인지를 하시고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잠재 역량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변하는데 중요한 요소 우선 3가지 이너게임의 3요소를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더 유용하고 재미난 내용 또 추가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